예, 안녕하세요. 건강대학교 김성철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학술대회를 소식하고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불교학연구회 임승택 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정려의 구성 요소를 둘러싼 여러 학파의 해석이라는 주제고요. 일련의 논문을 이전에 쓴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전 논문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두고 학파들 간에 어떤 논쟁이 오갔는가 하는 점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만족이라는 주제를 두고 중심으로 해서 학파들 간의 이 만족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정려의 추억이라고 해서 이전 논문과 앞으로 오늘 및 앞으로 쓸 논문의 가장 출발점이 된 부처님의 초정려라고 하는 선정체험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사정려의 구성요소와 행복의 실체를 둘러싼 학파 간의 논쟁 이전 논문이죠.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할 주제에 대한 어떤 일종의 예비적인 소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만족을 둘러싼 구설론의 문제 제기에 들어가서요. 만족이 행운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수운으로 간주되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족과 행복의 복합어를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초정리의 정문구에 나타나는 분리로부터 발생한이라고 하는 구절이 수식하는 대상의 문제, 그 다음에 만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뻐하다라고 하는 어근이 아닌 가득 차다라고 하는 어근으로부터 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칠각지, 조금 이제 사정리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이기는 한데요. 칠각지에서 만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정려의 추억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불교의 출발점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 이전에 고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초정려의 이 추억, 유아기에 일할 때 그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었던 그 행복한 추억을 회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행복한 추억을 캐치를 해서 이전의 고행과는 다른 새로운 수행 방법을 고안을 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삼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때 아기배사너여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 사카가 일할 때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요 다음부터 정형구가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과 분리되고 해로운 심리 현상들과 분리되어 심사를 동반하고 숙고를 동반하며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의 상태인 첫 번째 정려에 도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이것이 정각으로 가는 길일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한 후 아기배사나여 나에게 다음과 같은 알림이 생겼다. 이것은 정각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사짜카 수타라고 하는 경전에 나온 구절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사짜카에게 자신의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회상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아기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시점이 한 3개 정도 겹쳐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은구 구절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정려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정려의 단계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어릴 적에 처음으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 경험을 했던 당시에 첫 번째 정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론화가 진행된 다음에 정형화된 다음에 만들어진 정형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는, 즉 어릴 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경험했던 초정야의 상태 자체는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아닐까 하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하사짜카 수타의 이 구절 이전에는 호흡 중지와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고행을 한 그런 경험이 서술이 되고요. 이 구절 이후로는 초정려부터 사정려, 그리고 이 삼명을 얻어서 결국은 열반에 도달하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유아기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석가모니 붓다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저런 아주 일상적인 추억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전환시키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정렬하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이로다된 형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 첫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저것의 원래의 의미는 유아기 때 저런 말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행을 마친 다음에 처음으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족과 행복의 상태에 도달했던 경험을 상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고행을 통해서 갔던 길을 바꾸어서 처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깨달음의 길로 삼은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초정려의 정형구에 나타나는 심사라든지 숙고라든지 그다음에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하는 여러 심리적인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이론화되고 실체화되고 학파 간의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아비달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설일체 유부의 입장인데요. 초정려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심사, 숙고, 만족, 행복, 이 삼매죠. 몰입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 들어가서 5개의 구성 요소가 초정려의 그라고 하는 명상 상태의 특징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려에서는 내적 고요, 만족, 행복, 몰입, 삼정려에서는 자각, 정지, 평정, 행복, 몰입, 사정려에서는 자각의 완성, 평정의 완성, 불구, 불락수, 몰입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로 정려의 심리적인 현상과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심사와 숙고는 일단 놔두고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만족과 행복이라는 요소가 점점 더 평정과 불구불락수라고 하는 과정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점점 승화 내지는 심화해서 평정이라고 하는 요소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의 완성이야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불교의 최종 목표의 궁극적인 어떤 심리적인 기반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려는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의 정화를 기본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초정려, 이정려, 삼정려까지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설일체 유부는 초정려와 제2정려의 행복은
경안이라고 하는 상쾌함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로 정의를 하고요. 삼정녀의 행복은 느낌, 즉 수온이라고 하는 요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박한 형태의 사정녀 정행보에서는 만족과 행복 모두 수온에 속하는, 즉 느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아마도 출발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서를지어보는 그것을 바꾸어서 경안이라고 하는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행파 같은 경우에는요, 초정녀부터 삼정녀에 이르는 만족과 행복을 전부 느낌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경량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유부의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초정녀와 이정녀를 경안으로 삼정녀의 행복은 신체적 느낌이 아닌 정신적 느낌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유부는 제2정녀 이상의 어떤 깊은 선정의 상태에서는 전오식, 그 중에서도 특히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느낌, 신체적 느낌에 속하는 행복을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정녀부터 삼정녀에 이르는 행복을 신체적 느낌에 속하는 요소가 아닌 어떤 경안이라든지 정신적인 느낌의 요소로 간주를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경량부는 정녀 상태, 깊은 정녀의 상태에서도 전오식 내지는 신식의 발생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삼매에서 과연 전오식 내지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는 것이 삼매의 정의에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경량부는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녀에서 나타나는 행복을 경안이라든지 정신적인 느낌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느낌, 수온에 속하는 것으로 계속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3정녀 혹은 초정녀와 이정녀의 행복의 본질을 둘러싼 유부와 경량부 논쟁의 핵심은 정녀에서 신식이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두 학파가 행복의 본질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경험의 차이에서 유리한다기보다는 두 학파가 의식의 발생 구조와 메커니즘 그리고 발생의 영역을 다르게 이론화한 데서 비롯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전 논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함의는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는 경량부 입장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육아행파에서 도입한 새로운 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학파에서 깊은 선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신체적인 느낌을 지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알라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야마베 선생의 일련의 논문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이제 내용은 만족이라고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만족은 잠깐 살펴본 행복을 둘러싼 논쟁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략합니다. 왜냐하면 구사론이 만족을 정신적인 느낌인 희근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신식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사론은 만족을 희근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른 부파의 견해를 들고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희근과는 별개의 법이고 세 정녀 모두에 있는 행복이 희근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다른 학파의 이 주장을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다르죠. 세 정녀 모두에 있는 행복은 유부의 입장에서는 경안 내지는
정신적인 행복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세 정리 모두 희근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파는 어떤 학파의 견해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실제로는 팔리 주석서 전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팔리 주석서 전통에서는 정려에 나타나는 행복을 낙근이라고 간주를 하지 않고 희근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리 주석서 전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아마도 이 전통의 주장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붓다고샤는 만족을 수온이 아닌 행온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설원에서 명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붓다고샤를 정점으로 하는 팔리 주석서 전통에서 만족을 행운으로 간주를 하는 이 주장을 들고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을 행운으로 분류하는 팔리 주석서 전통은 굉장히 오래 된 담마 상간이에도 까지 거슬러 올라갔고요. 경량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실론도 만족을 행운 범주 아래 분류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게틴의 주장인데요. 게틴은 샤스트리가 성실론을 영역한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실론에서 행운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희가 과연 프리띠의 번역어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유보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보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전도경이라고 하는 경전과 사정려의 정연구를 들어서 만족과 희근이 사실은 동일한 심소이다라는 것을 경증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팔리 주석서 전통에서는 전도경에 대응하는 우빠빠띠빠띠까 숫다라고 하는 경전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역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경과 우빠빠띠까 숫다는 대응하는 경전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어떤 선정의 단계에서 오수군 중에서 어떤 이 느낌이 소멸하는가에 대해서 순서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양부파는 자신의 이론적 주장에 맞는 이 경전만 인정을 하고 전승하면서 자신의 경쟁으로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론만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내용이 복잡해서 오늘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그러니까 구설론에서 나타나는 유부가 다른 학파의 논쟁과 관련해서 야쇼미트라의 주석이 있는데요. 야쇼미트라는 유부와도 다르고 다른 부파, 즉 상자부 계통과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쇼미트라는 희근이 행복과 동일하게 수온을 본질로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즉 수온이든 그러니까 희근이든 행복이든 모두 수온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행복을 수온으로 간주하는 육아행파의 입장과도 동일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쇼미트라는 만족과 행복을 정의를 하는데요. 만족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양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시비았다이바 운남이었다이바라는 이 표현으로 해서 마치 들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만족은 그것이 우파샨타, 가라앉은 형태의 이 현상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죠. 다시 말하면 동일한 본질을 가진 수온에 속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심리 현상이 상대적으로 거친 양상에서
상대적으로 미세한 양상으로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만족과 행복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량부적인 설명의 방식인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거친 심리 현상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두 가지 심리 현상, 일련의 시계열적인 현상이 사실은 동일하게 한 찰나 혹은 동시에 발생한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두 정류 정보에 나타나는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복합어를 좀 재해석할 필요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족과 행복은 전부 병렬 복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족, 행복을 만족과 행복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슈미트라의 설명은 이러한 병렬 복합어 구조의 해석과 어울리지 않죠. 대신에 만족, 행복 복합어를 앞 단어가 확정적인 요소인 동격 한정 복합으로 해석한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족이야말로 여기서는 행복이다 라고 슈밤으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났네요. 쑥함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세요. 만족이야말로 여기서 행복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해석 방식은 사실은 몇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육아사지론 사마이타지라고 하는 구사론 정품에 대응하는 굉장히 오래된 고층에 속하는 구절, 육아론의 고층에 속하는 구절에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사정료는 만족이라는 행복, 상쾌함이라고 하는 행복, 그 다음에 평정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행복, 즉 행복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서브 카테고리로 만족, 그 다음에 경안, 상쾌함, 그 다음에 평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명백하게 브리티수카가 동격 한정 복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티베더 역에서도 가외개바라고 하는 번역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격 한정 복합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구절이 아니라 이 외에도 초정려가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이라고만 하는 그러니까 만족과 행복이 아닌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이라고 하는 만족 한 가지 개념만으로 설명되고 있는 구절에서도 사실은 이 만족 행복 복합어의 핵심이 만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이 아마도 초정려와 이정려가 사실은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복합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동격 한정 복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분리로부터 발생한이라고 하는 구절이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만족과 행복에 대한 육아론 성문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원하고 바라던 대상을 획득한 것을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던 대상을 획득한 것을 만족하는 것을 오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광대한 경안 혹은 마음과 신체의 적절함에 의해서 모든 추정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만족을 원하고 바라던 대상을 획득해서 거기에 대해 흡족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구절이 청정도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원하는 대상을 획득해서 흡족한 것이 만족
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분리로부터 발생한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분리는 뭔가로부터 떨어진 분리된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뭔가를 획득한 상태라고 하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셔는 이 구절에 대해서 분리로부터 발생한이라고 하는 구절이 만족과 행복, 만족, 행복 복합을 수식할 수도 있고 정렬을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의 그 정려 정연구에서는 분리로부터 발생한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과 행복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려를 수식하는 것이 원래 의미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려 정연구 자체가 감정적인 요소만 놓고 보면 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 이제 거친 상태의 이 행복감에서 점차적으로 깊은 상태의 행복감, 그리고 마침내 평정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저 정려 정연구의 원래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이 만족 개념을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득 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뿌리띠, 삐띠라고 하는 것이 뿌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뿌르라고 하는 이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뿌르라고 하는 거의 동일한 발음을 가진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요. 이 구절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해석은 신년처 수행에서 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년처 수행 전통에서 성립한 빨리 전통의 오지정 정연구에서 단초가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이 몸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흠뻑 적시고 가득 적시고 가득 메우고 가득 채운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득 메우고라고 하는 구절이 파리뿌레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이 뿌리라고 하는 어근이 아닌 뿌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발생한 동사 형태인 거죠. 반면에 북전 전통에서는 이 가득 메우다, 파리뿌레띠라고 하는 대신에 매우 만족시키다, 파리뿌리나야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뿌르가 이렇게 혼재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특정한 전통에서는 뿌리라고 하는,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한 흔적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 해석은 굉장히 이제 오래 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빠띠삼비다마카라고 하는 최초의 아비달마 논서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전통을 받아들여서 부타고샤는 이 뿌리띠라고 하는 삐띠라고 하는 단어를 만족하다와 채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 모두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라라싸, 파라나라싸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타고샤는 만족을 5가지로 나누는데 이 파라나라고 하는 의미를 취해가지고 이 파라나 삐띠야말로 정려 상태에서 느끼는 만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는 뿌르라고 하는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장된 의미가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적용되는 일종의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법낙주를 설명하는 유가사지론 산마이타지에서 파리푸르나수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온몸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칠각지에서 만족의 이상에 아까 처음에는 사족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칠각지는 두 번째 줄에서 보시듯이 자각, 분석력, 노력, 만족, 상쾌한 삶의 평정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순차적으로 구성을 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노력을 빼면 자각, 분석력, 만족, 상쾌함, 삶의 평정은 사정리에도 모두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사정리에서는 자각과 분석력이 이정리 혹은 삼정리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자각과 분석을 앞으로 뺐죠. 칠각지에서는요.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만족, 상쾌함, 삶의 평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앞에서 살펴본 그 정서적인 정화 과정을 뒤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력이라는 요소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자각과 분석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파샤나적인 그런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쪽 계통에서 사정려의 심리적인 현상을 재구성해서 자각과 분석력이라고 하는 비파샤나적인 요소를 앞세운 다음에 그것을 정서적인 정화 과정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출발점으로 삼은 그런 어떤 계통에서 성립한 수행의 과정으로 보이고요. 약간 이질적인 요소를 노력이라고 하는 요소로 접합을 시킨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려가 만족을 열반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삼은 수행도라고 하면 칠각지는 비파샤나를 선행시킨 다음에 다시 만족에서 출발해서 평정으로 이르도록 한 그런 이제 형태의 수행도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만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까지 대략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교 전통에서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대목이기도 하고 워낙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투사해서 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선생님 다루시기에도 아마 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후대 전통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닥이 나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불교 사상사의 이슈를 배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 발표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음소거 끄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켜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질문을 안 하시면 그냥 제가 사회자로서 약간의 특혜를 활용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 선생님. 네. 그 원래 그 4대 요소들 있잖아요. 마하부타 같은 거를 놓고 네. 이거를 확장시켜 가면서 키워나가는 그 물질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했던 그 명상 방법.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감정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게 나중에 나타나는 이제 불교적인 명상 방법에 굉장히 많은 흐름들을 만드는데 네네. 제가 아는 한 초창기 불교에서 나타났던 흐름은 그 확장시키는 네. 모델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그 뿌루 채우다로 해석하는 이 그 주석 전통을 선생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뿌루로 해석하는 채워 넣다라고 하는 이 주석 전통이 그 불교 외에 내지는 불교하고 아주 가까웠던 수행 전통들의 그 존재하던 네. 이 그 물질적인 기본 요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수행 전통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이슈가 좀 다른 것인가요? 좀 궁금해서 예. 선생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초선 문제는 강승현 선생님의 논문, 아주 좋은 훌륭한 논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브룬코스트 같은 분들이 많은 이제 연구를 해서 특히 확장과 관련된 것이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자이나 쪽과 관련이 되는 명산으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가시나 같은 것들 혹은 사무량 같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불교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사정녀의 뿔을 채우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과는 저는 조금 그쪽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념초 전통에서 이 용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고 정형구로 성립을 하는데요. 신념초는 그러니까 혹은 신체 전체를 이렇게 막 관찰하는 양상으로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안에만 채우는 것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온몸의 32가지인가요? 36가지 장기를 완전히 이제 관찰하는 그런 방식과 연관이 있을 뿐이지, 나 수행과 같은 전 우주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는 약간 테크닉 측면에서는 다른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불교적인 오온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네. 이제 사티 우파스타나 전통 안에 들어가서 불교화된 방식으로 뿌르도 해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뿌르 자체, 그러니까 삐띠를 뿌르로 해석하는 것은 가시나나 이렇게 무한한 확장 방식의 테크닉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불교 자체에서 성립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사정녀가 다른 어떤 명상 정통과는 달리 초정녀의 경험부터 시작하는 불교 자체적인 고유한 성격인 것처럼 뿌르를 채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외부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김성철 선생님 글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기를 희망하고 네. 모두 다 잘 읽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김성철 선생님께 모두 다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